한국 현대사의 중대 사건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던 60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내일로 33년째를 맞습니다. 60 항쟁 33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60 민주화 항쟁의 불씨를 지핀 불교계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국내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제적 규모의 불교 행사들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오늘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내년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조계종의 대표적 수자 스님들이 참여하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다음 달부터 강남 참불선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참선 강좌를 시작합니다. 문화재청이 내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 300여 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스님들을 위한 설법 스피치 교육을 마련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 사건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던 60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내일로 33년째를 맞습니다. 60 항쟁 당시 불교계도 시대 아픔과 함께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60 항쟁 33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60 민주화 항쟁의 불씨를 지핀 불교계의 역할을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서울 용산의 남영동 대곰분실로 끌려가 가혹한 고문 끝에 숨졌지만 당시 군사정권은 우발적 사고라며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분노한 대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 타도를 외쳤고 반독재 시민은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33년 전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내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6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며 60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불자였던 박종철 열사의 영정과 위패는 부산 사리암에 모셔졌고 당시 49제가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봉행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불교계 사회운동 1세대로 꼽히는 지선 스님은 60항쟁의 지도부 격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군부 독재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종철 열사 등에 대한 고문이 자행됐던 서울 용산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바뀐 이곳에서 지선 스님은 60정신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그때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나와서 아주 각오를 하고 생사결단에 각오를 하고 들어갔었죠. 성공의 성당에. 유서 써놓고 왔었어요.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을 지낸 청화 스님과 국민운동본부 고문을 맡았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석주 스님, 지선 스님의 상자 성현 스님도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60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 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그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대불련 민중불교운동연합 소속 재가불자들과 거리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사찰은 그 종을 치고 성당에는 그쪽에 있는 종을 치고 이 조계사 여기에 종을 치러 왔다가 여기서 이제 좌절됐죠. 그래서 유일하게 종을 친 데가 개운사, 승가대학에 있는 개운사에서 종을 쳤어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33년 전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이 치러졌던 서울 광장 앞입니다. 한국 불교가 60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장 앞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표적인 제가 불교운동가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후원자인 선진규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이 어제 향년 8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선진규 원장은 193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195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했고 조계종 상임포교사와 대한불교 청년회장, 조계종 전국중앙신도회장과 포교사단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1983년에는 김해 봉화산 수련원을 설립해 청소년 포교에도 앞장섰고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선진규 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선배이자 정신적 후원자이며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김해 진영 전문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모레 오전입니다. 평화운동가이자 행복 멘토인 법륜 스님이 내일 지리산 화엄사에서 대중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내일 오후 3시 경내 화엄원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초청해 6월 화엄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법문과 함께 질문을 받고 바로 답하는 증문즉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륜 스님은 지난 1988년 수행공동체인 정토회를 설립하고 정토회 지도법사와 평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증문즉설로 대중들의 고민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국내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제적 규모의 불교 행사들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삼보종찰 가운데 하나인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내년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중일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불교 행사로 오는 10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막할 예정이었던 한중일 불교도 대회가 사실상 미뤄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최국인 우리 불교계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지난달 19일 연기 요청에 대한 합의서를 중국과 일본 불교계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불교협회는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에 연기 요청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일본 불교 측도 종단협의 요청에 협력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내년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온 연기 합의 사항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이달 안쪽에 3국이 합의가 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올해 열리지 못하게 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 나라 불교계의 유대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단협은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퍼졌을 때 마스크와 구호기금 등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중국 불교계는 우리 불교계에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차례로 보내오며 힘들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동체 대비의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통도사에서 봉행할 예정인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세 나라 불교계 간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교계는 더 이웃 종교보다 앞서가지고 정부 시착에 발맞춰서 모든 협조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종단 협의회 차원에서 각 종단 수장들과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앞서 김제 금산사에서 이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40차 한일 불교도 대회도 1년 뒤인 내년 6월에 개최하기로 양국 불교계는 합의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잇따라 치러질 한중일, 한일 불교도 대회가 동북아 불교의 미래 비전과 평화 구축, 지구촌의 기후,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더욱 진전된 불교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27대 중앙신도회 회장에 주윤식 8교구 신도회장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주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 후보는 오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의 대표적 수좌 스님들이 참여하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다음 달부터 강남 찬불선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참선 강좌를 시작합니다. 한국명상총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강좌는 전국 선원수자회 대표 의정 스님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 등 국내 유명 수행자와 석학들이 대거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 참선 지도자협회가 다음 달 1일 강남 찬불선언에서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강좌를 개강합니다. 전국 선원수자회 대표 의정 스님과 의장 선법 스님 등 쟁쟁한 선승들이 잠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내려와 참선을 지도합니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과 미왕사 주지 금강 스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명상 대가들도 참여합니다. 정신적으로 체험을 한 실제적 생로병사의 운명을 본 분들이 와서 말씀하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는 강좌다 보니까 비용을 받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선 아카데미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200명 한정 온라인 강좌도 함께합니다. 가나선에서부터 초기 불교, 불교 명상심리 치료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에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공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음쪽 지혜로 돌려버리면은 이제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한때거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지혜서, 그래서 이 불법의 이런 법문 이런 것을 계속 들으시면은 이 마음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포, 불안,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뇌 속에서 행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국 변호사 출신의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은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IT 기업들이 왜 명상 프로그램을 사내 교육에 도입하는지 주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서구 사회가 물질 문명에 대한 폐해를 동양의 정신 문명, 명상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코로나로 인한 한국 불교의 위기 또한 참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한국 불교가 참선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숲속 선승들이 강남에서 설파할 가나선에 대한 가르침이 온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뉴 노멀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화재청은 내일부터 한 달간 완주 화엄사 극락전과 해남 미황사 대웅전 등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 300여 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합니다. 문화재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풍수해가 예상되는 6, 7월에 중앙정부와 문화재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문화재 안전관리 실태와 방제 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풍수에 대비 해당 문화재와 주변 시설 안전 상태, 소방 설비와 방범 설비 작동 상태, 전기 가스 시설 안전 상태, 안전 경비원 근무 상황 등입니다. 서울도심의 수행포교도량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윤달에 행해지는 불교 전통의례인 생전예수제 6제를 봉행하고 전포교 원장이자 부산 감로사주지 해총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습니다. 해총스님은 생전예수제 동참한 인연으로 공덕을 쌓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지만은 내일은 없어요. 이것을 깨치고 선센터에 들어와서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조상 청가도 천도도 많이 하시고 염불도 많이 하시고. 국제선센터는 오는 14일 생전예수제 막제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불제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진행합니다. 다종교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법 능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스님들을 위한 설법 스피치 교육을 마련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강의실에서 설법 스피치 수업이 한창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처님 말씀은 똑같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강의실을 가득 채운 스님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밑줄까지 쳐가며 강의에 집중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승려 인증 교육으로 마련한 이현정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설법 스피치. 회장 봉각 스님은 각박한 시대 불교를 홍보하려는 스님들에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비구니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분들께 불법을 전하는가 1차적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시겠죠. 강의는 BBS 불교방송 1기 아나운서자 포교와 설법을 접목한 불교 커뮤니케이션 책을 낸 이현정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 박사는 급변한 시대와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과 용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오히려 후퇴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대 정신에 맞는 알맞는 스피치를 하도록 좀 바람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출가 수행자의 설법 스피치 교육은 1차와 2차에 나눠 진행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바질과 로즈마리 등의 허브 향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 등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요즘은 그 일반인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배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얻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스님들을 위한 설법 스피치 교육이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의학의 정수인 동의보감을 통해 스님들의 수행과 건강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란 주제로 고미숙 고전평론가를 초청해 승려 연수교육 인문, 사회, 문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고미숙 평론가는 동의보감의 의학적 비전은 양생이라며 충동과 두려움을 조율하고 소통과 순환의 장으로 나가야 하는 등 이른바 자기 삶의 수행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연수교육제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과정이 축소 운영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사찰 금강산 건봉사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국민 화합과 안정을 발언했습니다. 건봉사 생전예수제에 동참한 4부대 중은 스스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참다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5회 현충일 최북단에 자리한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도량에 4부대 중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건봉사는 한국 전쟁 당시 전란의 최일선에서 민족의 비극을 겪어냈고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와 수많은 의승군이 훈련하며 나라와 백성을 구한 도량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강탈당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하사리를 사명대사가 되찾아와 봉안한 곳으로 호국 불교의 상징이기도 한 사찰입니다. 건봉사는 해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제례를 봉행해 왔습니다.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이 건봉사에서 많은 그 6.25 참사로 인해서 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전몰된 또 먼저 가신 그러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일반 신도님들은 개인의 생전의 죄업을 소멸케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생전예수제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봉사 경자년 생전예수제에 동참한 사부대 중은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간절하고 지극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스스로 살아오며 지은 업장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청정하게 닦아 세상을 맑히고 밝힐 것을 서원했습니다. 요번 예수제를요 이렇게 지내면서 제 업장을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맑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산 건봉사 경자년 생전예수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감사하며 참된 정진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합니다. 한류지원협력과는 한류 지원을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한류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비롯해 한류 연관 상품의 개발,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다룬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를 다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한국 영화 101주년을 맞아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영화 6편을 선정해 오늘 17일까지 선보이는데 신과 함께 외 명량, 국제시장, 택시 운전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특별기획전 언양현감 융병관의 만인산을 엽니다. 만인산은 햇빛을 가리는 양산의 한 종류로 이번에 전시되는 만인산은 지난 1887년 언양현감으로 부임한 융병관의 생애와 당시 사회상 등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최대 포교 조직인 포교사단이 내일로 창립 20도를 맞이하는데요. 지금까지 포교사단이 배출한 포교사 13,000여 명은 국내는 물론 미국 LA까지 일반인부터 교도소 등 그늘진 곳까지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사회, 온라인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포교사들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